자, 저희는 지금 이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장님을 모시고 이 세무조사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무법인 해솔의 임수정 대표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상속조사 이러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공제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뭐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이 상속공제의 가장 핵심, 배우자 공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까지 무려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입니까? 5억에서 30억까지 내에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배우자 공제로 차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에요. 그걸 한도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어디까지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법정 상속 지분은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네. 상속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분이 좀 작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녀는 일식이고 배우자는 0.5 가산되는 건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5분의 1.5 이렇게 하면 대부분 60% 정도가 되세요. 네. 네, 그러면 자녀가 한 분이실 때는 60%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고요. 그렇죠. 네, 자녀가 두 분이실 때는 3.5분의 1.5 이렇게 돼서 약 42.8% 정도가 되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고요. 자녀가 세 분이시면 4.5분의 1.5, 3분의 1 정도 되시거든요. 그 부분이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30억까지 다 공제를 받으시려면 지금 최소한 상속 재산가액이 자녀가 한 명일 때는 50억 정도 되셔야 30억이 법정 상속 지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녀가 2명일 때는 한 70억 정도, 자녀가 3명일 때는 90억 정도 상속 재산이 돼야 제일 맥시멈 30억까지 30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녀 2명 기준으로 해서는 재산이 한 70억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을 풀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전체 상속 재산가액 대비 실제 법정 상속 지분을 계산해서 그 금액 한도로 해서 실제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네, 그렇게 해야 조금 상속세 절세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5억까지는 무조건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상속 안 받아도 배우자가. 예, 맞습니다. 예. 예, 5억까지는 배우자가 살아만 계시면, 배우자가 계시기만 하면 받든 안 받든 5억은 무조건 해주고요. 네. 네, 나머지 5억이 넘어가는 부분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있지만 이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상속 공제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대부분의 상속세 신고 때 모두 다 적용을 받는 규정이고요. 네. 저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2천만 원에서 2억 원 한도로 해서 순 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금융재산으로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실제 이제 상속세 신고를 했던 사례인데 병원에 계시면서 정보를 들으셨대요.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들으셨냐고 했더니 돌아가신 날 현재 계좌 잔액이 중요하다. 그 금액이 상속 재산으로 확정이 된다. 그런 정보 하나를 네, 들으셨고요. 네. 또 하나는 배우자끼리 6억까지는 괜찮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급하게 이제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4억 원 이체를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다음날 또 돌아가셨고요. 네, 그래서 4억 원이 전날 이제 배우자 계좌로 이체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상속세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사전증여를 합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상속재산이 34억 원 정도 되셨어요. 지금 금융재산이 그중에 전체가 8억 있었어요. 근데 8억 중에 4억 원을 지금 이체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상속재산가액이 지금 4억을 이체하셨기 때문에 30억에서 4억은 사전증여가 되죠. 상속세 그렇죠. 과세가액은 34억 원이에요. 네. 그런데 4억 원 이체하지 않으셨으면 원래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이 34억 원이죠. 네. 그럼 상속세 과세가액이 앞이나 뒤나 어차피 34억 원이에요. 같네요. 네. 여기까지 보면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공제 항목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순금융재산의 2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8억 원이 가만히 있었으면 8억 원의 20%가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1억 6천만 원 공제가 될 게 4억 원이 빠지면서 이제 8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 결과예요. 세액으로는 그 한계 세율만큼 이분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의 세액을
더 부담하는 결과가 아이고, 나왔죠. 예. 괜한 짓해서 이거 3천만 원 손해봤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속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상속과 증여는 완전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래서 뭐 상속 앞두고 잘 전략을 짜서 미리 증여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증여 과정에서 이 공동명의 이거 할 때 좀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많아질수록 증여세는 작아진다는 건 많이들 알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을 갖고 계시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또 공동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 등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이제 어차피 아버님 지분을 아들한테 줄 수 있고 어머님 지분을 며느리한테 주는 그렇죠. 거랑 아버님 지분을 각 2분의 1씩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4분의 1씩 결과는 어차피 아들 50% 며느리 50%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세액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주는 거랑 어머니가 주는 거랑 합산 아빠와 엄마는 동일인으로 봐서 합산과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케이스나 뒤에 케이스나 아들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동일하게 결정이 되지만 며느리 입장에선 다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세요. 각각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래서 합산과세가 안 돼서 며느리 입장에서 증여세가 저렇게 나눴을 때 더 적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부동산 시가가 한 20억 원 되는 거를 부부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증여를 했다. 네. 그럴 때 증여 등기를 저렇게 각 2분의 1씩 증여를 했을 때 한 5,700만 원 정도 세가 절세, 증여세가 절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저희가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케이스 1처럼 하면 증여세 신고서는 2개가 작성이 되고 케이스 2는 증여세 신고서 4개가 네 개를 작성이 돼요. 해가지고, 그렇지만 저게 훨씬 절세가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각 2분의 1씩 증여를 하면 그게 더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 보다 보면 뭐 자녀분들이 미국 유학이나 뭐 이민을 가서 외국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상속 증여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이걸 많이들 좀 놓치고 계시는 네. 부분인데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공제 5천만 원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자녀분이 아예 이제 외국에서 그냥 거기서 살고 계세요. 이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고 계시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예요. 그렇죠.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양도를 하신 부모님이 그걸 현금화시켜서 증여세 안 나오는 만큼은 다 이제 현금을 증여하시겠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딸이 가족이 미국에 다 살고 있었어요. 딸한테 5천만 원, 사위한테 1,000만 원, 자녀 손주 2명이니까 미성년자라 2천만 원씩 1억 원이잖아요. 네, 다 합하면 네, 네. 그렇게 다 증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비거주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증여공제가 하나도 아예 적용이 없어요. 안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여공제가 안 되신다. 입금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따님이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 증여를 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럼요. 거주자일 때는 자녀 공제가 다 5천만 원 되시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손주한테 뭐 유증을 하면 상속세 폭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상속 공제 한도 규정 때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아까도 10억까지는 그렇죠, 세금 안 대략. 나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속 공제의 한도 규정을 보면 상속인 이외자한테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이 아닌 증여 형태로 재산이 이전됐을 때는 상속 공제 한도에 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손주한테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한 90대 정도 되시면 상속인의 연령대는 한 60, 70대 손주가 30, 40대 정도 되세요. 네. 그러면 달랑 그 주택 하나 돌아가실 때 살고 계셨던 그 주택 하나가 전체 상속 재산인데 그거를 이제 손주한테 상속을 해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공제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게 되니까 그거는 절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손주가 이 상속인 외자라 그러면 이게 유증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재산가액의 일부는 그냥 우리 협의 분할을 해서 손주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럴 수 하시는데 있죠.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유증이 유언 같은 게 없으신 상태에서 네. 돌아가셨으면 손주는 상속권 자체가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증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럼 등기도 하고 그다음에 증여를 해야 됩니까? 등기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상속으로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손주한테 오려면 그래서 상속 등기 한번 해야 그 다음에 되네요. 증여 등기 이렇게 이행이 그럼 됩니다. 또 취득세가 또 들겠네요, 그러면. 그 그렇죠. 과정에서. 취득도 한번 거쳐와야 돼요. 바로 상속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좀 고려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상속 공제 항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는 전혀 그 공제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시고요. 기초 공제 2억 원만, 2억 원만 적용이 되세요. 그 배우자 공제니 뭐 이런 거 안 전혀 되고요. 안 되시고. 금융재산 공제도 안 되나요? 안 되십니다. 네, 2억 원 기초 공제만 적용이 되십니다. 아무튼 이 상속 공제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꼭 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겠네요. 예. 네. 저희는 지금 세무법인 해솔 임수정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 이 상속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법을 준수하면서도 이 상속세를 좀 묘하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꿀팁들을 대방출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